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 특별 공급 제도의 허점을 노린 건데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 공급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별 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다자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 청약을 한 당첨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한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과정에서 당첨을 노리고 각종 편법을 썼습니다. 수법은 크게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유지,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3가지입니다. 위장 전입은 실제로는 청주에 살지 않으면서 청약 직전에 주소지만 청주로 옮긴 뒤 청주시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우선순위를 받은 방식입니다. 허위 주소 유지는 청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으면 주민등록법상 14일 안에 전입 전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당첨된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을 속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부모를 다른 지역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계속 청주집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꾸며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순위와 조건이라면 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부정청약 당첨자 7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도 몰수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공급을 교란하는 청약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제천의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주최 측 실수로 경기가 파행을 빚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최 측 실수에 경기를 거부한 학교들의 몰수패가 선언되며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경기장에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채 경기 진행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9개 조 각 1, 2위 팀 1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다만 16강을 가리기 위해선 조 1위 9개 팀과 조 2위 5개 팀만 16강으로 직행하고 조 2위 4개 팀은 16강 진출 전 승부를 겨뤄 두 팀이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조 2위 팀들이 모여 추첨을 한 뒤 돌아갔지만 이후 협회 측이 하나의 고등학교가 빠진 상태에서 추첨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해 재추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추첨 결과 애초 16강 직행에 포함됐다 16강 진출전으로 내려간 일부 고등학교가 경기를 거부했고 협회가 이들 학교의 몰수패를 결정한 겁니다. 거센 반발에 협회 측은 몰수패에 대한 재논의도 약속했지만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진표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규정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본선 토너먼트 대진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재추첨 자리에 조 1위 팀들이 자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다음 달 대입 수시를 앞둔 마지막 대회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분의 대학들이 대회에서 8강 이내라는 그런 이제 항목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춰줘야 원서울에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사활이 달린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대통령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차범근을 비롯해 박지성과 황희찬 등 유명 선수 모두 출전했던 명성 높은 대회지만 주최 측의 실수로 대회에 명성은 실추되고 학생들에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 경선이 모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힘있고 신뢰받는 충북도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당심 얻기에 돌입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충북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먼저 송재봉 국회의원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준비할 역량 있는 도당위원장을 강조하며 원내 현역의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청과 소통으로 당원 단합을 이끌고 집권 여당과 발맞춘 중앙정치 네트워크로 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국가적 과제와 지역적 과제를 융합해서 충북의 새로운 비전, 충북의 새로운 발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 그 역할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은 당원이 주인인 도당을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역 의원을 추대하는 기존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정서를 잘 아는 기초의원 경험으로 쇄신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일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무가 방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을 도당 사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도당위원장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많은 권유가 있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무엇보다 당 조직력 재정비가 필요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동원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은 다가올 총선에서 이겨야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으로 도당위원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패한 만큼 개혁과 혁신, 재건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실 안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바로 민심, 당심,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바로 현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이고 민첩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도당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고 밝힌 김영환 전 지사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첫날 CJB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후보 등록은 했지만 경선을 치르는 게 맞는지 등 도당의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파문으로 전임 위원장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으로 도덕성 실추에 휩싸인 국민의힘 충북도당.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확정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의 통신 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로부터 최 씨의 최근 1년치 통신 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신청받아 통신사에 보전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년치 통신 기록은 삭제되지 않은 채 앞으로 2달 동안 보존됩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논의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글로컬 대학 30지정 취소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두 대학이 말로만 통합을 외치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받아놓고는 정작 핵심 사업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JB 취재 결과 아예 글로컬 사업비 집행을 전면 중단하라는 총장의 긴급 공지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약속받았던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대학을 통해 지역 혁신을 이끌어달라는 지역사회의 염원 속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두 대학이 받아든 결과는 2년 연속 최하위인 D등급 그리고 지정 취소였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말로만 통합을 부르짖었을 뿐 정작 통합을 위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컬 대학 평가를 진행한 한국연구재단은 두 대학의 무성의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 글로컬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지방비 집행률도 뭐 한 17% 정도 그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부진했다는 얘기는 3년 동안 배정된 예산 집행률은 겨우 절반 수준. 기본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면 정작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캠퍼스 재배치 같은 핵심 사업에는 예산을 거의 쓰지도 않은 겁니다. 특히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가 또는 캠퍼스 재배치, 즉 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진행은 준비는 다 해놨으나 그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서 약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끌다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리자 지원금을 환수당할까 봐 아예 예산 집행 자체를 빗장 걸어 잠그는 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지난 5월 총장 지시로 사업부서에 글로컬 사업비 집행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공문까지 보낸 겁니다. 제대로 충분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좀 제대로 좀 그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백억 원의 예산을 쥐고도 허송세월만 보낸 두 국립대. 정교한 설계 없는 정책 추진과 무책임한 예산 집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 평가 연속 D등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유식 총장 직무대리가 사퇴했습니다. 충북대는 유재수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를 신임 학생처장으로 임명하고 새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리는 차기 총장이 정식 임명될 때까지 대학 본부를 이끌게 됩니다. 충북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선거 당선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맹 후보의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지난 15일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맹 후보의 유효 투표는 당초보다 한 표 증가한 52,839표, 이동석 후보는 한 표 감소한 52,961표로 122표 앞선 이 후보의 당선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소청 비용은 맹정섭 후보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 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살 백승태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당시 백 씨는 왜 그러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재수없게 자고 있어서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백 씨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희생됐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5월 9일 새벽 청주시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60살 백승태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인 50대 A씨를 살해하고 40대 B씨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백 씨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잠에 섞인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백 씨는 재수없게 자고 있어서 죽이는 거라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후에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심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는 평소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고 금전 문제도 없었던 만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유가족은 재판 직후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은 하나 죽었지, 하나가 살이 미수지.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저렇게 하고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충북에서 역대 두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백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집니다. CJB 이환입니다. CJB 청주방송이 방송평가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제 2026년 제2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종편 등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1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600점 만점에 471점을 얻어 지역 민방TV 10개 채널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중요 지표로 이번 평가는 2024년도 방송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청주의 한 철새 도래지에서 충북 지역 최초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청주 도심과 철새 도래지 등 4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집된 빨간집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물림으로 뇌염이 진행될 경우 고열과 발작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일간지인 중부메일이 오늘 청주의 한 호텔에서 신문 1만 호 발행 기념 행사를 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중부메일은 기존 종이신문을 탈피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융복합 매체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기인 지난 1990년 중부권 시대의 재창조를 기치로 창간한 중부메일은 지난 5월 18일자로 지령 1만 호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2026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가 오는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최하고 오송 바이오 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컨퍼런스, 뷰티 체험 등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업 성장 지원형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개막 90일을 앞둔 현재 참가 기업은 226개사, 309개 부스로 목표 대비 94%를 달성했습니다. 청주 서원보건소 개소식이 이장섭 시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수곡동에서 열렸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연면적 8,771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아이 키움 자람터,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1층 로비에는 대형 미디어 월을 설치해 명화와 건강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청주 청원경찰서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기관은 청주국제공항 광고판과 전광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학교 폭력, 사이버 도박 예방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치원 청주청원경찰서장은 범죄가 진흥화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성승면 청주공항장은 공항 이용객들이 범죄 예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